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고 나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도 힘이 조금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AI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 바라봐야 되는지 앞으로의 전망과 그 전략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한 3%에 가까운 상승력 그리고요. 장중에는 6,800포인트도 넘어서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던 요인이었는데 강세를 보이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글로벌 특히나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웨이브와 그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강한 실적 발표를 해줬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도 상당히 우리의 시장 기대치를 부합 또는 그 이상까지 제시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AI 서버라든지 광통신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당분간 메모리 수요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메모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중에 각각 한 3에서 5%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또 이제 글로벌 메모리 3사 중에 하나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 한 고객 수요의 절반 정도밖에 지금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다. 그만큼 지금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을 해줬었고요. 지금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메모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메모리 반도체 탑2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반등이 이거래 정도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역시나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달, 빠르면 이번 달 안에 특별 배당이라든지 또는 차기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실 올해 안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3분기 안에 좀 더 빠르게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주환원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투톱의 회복세는 더 강하고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주가가 이거래일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벌써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적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여전히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접근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한 4.4배 정도가 되고요. SK하이닉스가 한 3.7배.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제 올라왔겠죠.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여전히 6배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CMTX 같은 경우,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무려 22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버는 두 기업인데 불구하고 PER은 경제상 대비했을 때도 여전히 극저평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여유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코어 자산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반드시 넣으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주시고 계신데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가 좋을 때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루멘텀 홀딩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그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 저희가 또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시총이 작은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광학 부품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전력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신호 같은 것들이 사실 기존의 구리 전선을 이용할 때보다 빛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전송이 가능하고 효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구리 전선에서 광전선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신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광 부품이라든지 관련된 대부분의 섞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AI 연산용 데이터 센터가 유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관련 광통신 관련된 장비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분야에도 AI 시장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보고 있는 대표 종목이다. 같은 밸류션에 속해 있다라고 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비 투자 지출이 계속적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광통신 관련된 제품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당연히 뭐 루멘텀 홀딩스와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뭐 루멘텀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뭐 코이런트라든지 아니면은 코닝, 뭐 파브리넷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미국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인데 그래도 국내에 베팅할 게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일단 RFHIC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대표 통신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수요가 좀 늘고 있고 실적이 다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RF 머티리얼즈입니다. RF 머티리얼즈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상승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이제 루멘텀 홀딩스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통신용 관련된 이 광통신 관련된 선도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앞으로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도 상당히 잘 나왔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RF 머티리얼즈가 유일하게 지금 이 루멘텀 홀딩스라는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광통신용 패키지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 루멘텀 홀딩스와의 관계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까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82%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광통신 관련된 특히나 미국 기업과의 확실한 거래 관계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을 찾으신다면 RF 머티리얼즈를 눌림목에 한번 담아보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통신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RF 머티리얼즈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광통신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이 상승을 한다는 건 AI 시장의 확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그 증거와의 분석도 더해지면서 인프라 기업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이번 주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인프라 관련된 섹터 중에 하나인 전력기기, 설비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한 2, 3거래일간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접근 유효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전력기기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렸을 때 네. 수혜를 좀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이 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림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대표 종목들 뭐 LC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이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동안 못 잡아서 좀 아쉬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AI 데이터 센터가 극단적으로 설치가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결국 전력 수요가 중요한데 결국 전력을 만들어도 이 전력을 이동시키는 전력 인프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는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력 기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역시나 이 변압기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상태여서 가격도 계속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같은 부분들도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다 이제 이 소비자들, 구매자들이 좀 부담을 하는 구조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다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반덤핑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 주에 흘러나왔거든요. 지금 현대 일렉트릭과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반덤핑 관세가 0%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4.32%로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관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미 공급 계약이 굉장히 유리하게 좀 되어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의 어떤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 말씀드리겠고 산일전기는 오늘 뉴스에서는 언급이 좀 안 됐거든요. 반덤핑 관세 부분에서. 그런데 반덤핑 관세라는 건 결국 미국 현지 업체들 대비했을 때 제품 가격을 낮게 파는 것들을 막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산일전기의 제품 가격은 오히려 미국 현지 제품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반덤핑 관세에서는 조금 자유롭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빅5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아직 상승률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고점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고 대응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탄탄한 전력기기 설비 기업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기판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기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국내 기술주 가운데 최선호주를 삼성전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판 MLCC에 대한 기대감 어디까지 저희가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지, 그리고 삼성전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글로벌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 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불과 7월 달만 해도 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쏟아내다가 맞아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포트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시장이 흔들릴 때도 결국 이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들이라면 오히려 변동성 때는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포트는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마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도 일단 삼성전기에 대해서 최소선호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나쁠 건 전혀 없죠. 근데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MLCC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버 한 대당 탑재되는 그냥 AI 데이터 센터 서버에 탑재되는 MLCC 양은 일반 서버 데이터 센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몇 배 그 이상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굉장히 극약업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나 이 부분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층 세미컨덴서인 MLCC 같은 경우도 메모리 반도체와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도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자가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층 세미컨덴서도 실질적으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일본 대표 기업이죠. 무라타 같은 경우도 함께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과거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공급 계약도 계속적으로 이 공급사들이 유리하게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기판 사업들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고성능 AI 서버가 고성능화될수록 이 어떻게 보면은 서버용 FPGA 기판은 더 크고 그다음에 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FPGA를 필두로 한 기판 사업부도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대 사업부죠. MLCC와 그다음에 기판 쪽 모두 다 호조를 누리고 있고 기판 쪽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신텍이라든지 기판주들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계속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속캠 관련된 이슈들이 간혹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속캠 쪽 관련된 기판사 중에는 어떻게 보면 심텍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가져갈 거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텍을 속캠 관련된 기판주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메인으로 보시는 게 맞다. 다만 삼성전기는 뭐 다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주로 여러분들이 항상 코어로 좀 깔아놓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도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키스트론입니다. 이제 대장주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투자를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중소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키스트론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기대감만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그다음에 일본 최고의 기업이죠. 무라타. 이 기업들 모두 다 고객사로 확보한 게 키스트론이라는 기업이고 이 MLCC 안에 들어가는 PCB와 전극을 연결하는 리드어이어라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국내 선도 기업입니다. 역시나 납품사가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MLCC 업황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실적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요. 그래도 6월달 고점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설정하신다라고 한다면 6월달 고점보다는 조금 아래쪽 한 6,500원, 6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을 일단은 한번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과 MLCC 관련돼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몇 가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개별 악재에다가 뭐 중독 리스크 불거질 때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속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CPI가 발표가 되면서 인상에 대한 우려감 좀 둔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지금 조금 봐도 좋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네. 금리 인상이 사실 충격으로 올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 요인이었는데
앞서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일 밤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됐죠, 미국. 그래서 7월 CPI를 봤는데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낮아지면서 성장주들에게는 일단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물론 오늘 밤에 있을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마저도 이제 우리의 기대치를 뭐 부합하는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더 성장주들의 수급 유입은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단기 상승이 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쪽 쏠림이 나오면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최근에 6월달에 오스코텍이라든지 아니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기술 이전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 이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대도 역대 최대 기술 이전 계약금을 따낸 게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일은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지금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유한양행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기술력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실질적인 수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상반기보다 훨씬 더 하반기는 기대감을 가질 요인이 충분히 많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요. 바이오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바이오 안에서도 선별적인 투자가 그만큼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 기술 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서 처음에 계약금을 받고 그다음에 마일스톤, 단계별 기술료죠. 마일스톤을 받게 되고 실제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로열티까지 수령을 하면서 재무 상태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기술의 어떤 발전 속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셋째, 실제 제품 판매나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조정은 조정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들은 충족을 시키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알테오젠을 대장주로 그다음에 차선주로는 에이빌바이오, 그다음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시너지가 나고 있는 회사죠. 렉나자라고 하는 제품의 판매율이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에이빌바이오,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함께 묶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AI 인프라 기업들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종목별로 좀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으니까요. 관련된 섹터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